이게 어떻게 버블로 끝날 그렇죠. 수가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렇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매달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한 곳에 서버 이용료를 내고 있어요. 미국의 VC들, 벤처 캐피탈들의 네.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박정호 교수님과 또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난 연휴에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마 지금 주식을 풀로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없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또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AI 거품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 이유가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교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닷컴 버블 때와는 지금 결이 전혀 다릅니다. 닷컴 시절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두 스타트업 청년이 다른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보고 야, 저 홈페이지 멋진데? 저 비즈니스 모델 멋진데? 우리도 비슷한 홈페이지 만들어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마케팅력으로 승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들고 시작해서 네. 그렇게 붐업이 일어났던 게 닷컴이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AI는 그렇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AI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백업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전력망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말고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 닷컴 때처럼 중구난방으로 회사가 설립돼서 그 중에서 대다수가 망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흐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게 특히 라이징 어떤 인더스트리일 경우에는 네. CEO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금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을 견뎌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시행착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닷컴 때 사람들 그거 모으려고 무조건 무료로 줬던 게 그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는 굉장히 발빠르게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돈 내고 쓰지만 이제 돈 내는 걸 당연시 여기는 당연시하죠.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도도 예전보다도 훨씬 더 세련돼져 버렸어요. 니네 비즈니스 모델이 뭔데? 어떻게 돈 벌 건데? 이 질문을 AI는 안 해요. 네. 대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커버 가능하십니까? 이 질문만 하는 거죠. 이것도 네네.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닷컴 때는 정부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무림에서 살아남을 애가 누군지를 궁금해하면서 시장을 쳐다보고 있었던 네. 게 정부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정부가 이 AI 산업을 뒤에서 엄청나게 인커리지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패권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펜타곤에서 가장 많은 R&D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에요. 우리는 국가 R&D 자금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해야 된다, 소상공인 그렇죠. 지원해야 된다 이거지만 미국은 지금 공룡에게 더 던져주고 있어요. 야, 이 돈까지 받다 쓰고 우리 연구진까지 데려다가 빨리 디벨롭해.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역량이 좋은 회사가 뒤에서 국가에서도 서포트를 한다? 이게 어떻게 버블로 끝날 그렇죠. 수가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이들 지금 AI를 선봉해서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크루예요. 서로 맨날 자주 보고 같이 보고 회의도 하고 네. 실제 요즘 AI와 관련된 세계 재단이 생겼습니다. AI 에이전트 재단이라고 만들어진 게 네. 있고요. 이거는 메타,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 등등이 모여서 앞으로 에이전틱 AI 만들어질 때 이거 표준은 어떻게 만들 건데 에이전틱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비즈니스 룰을 정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AI 그 재단은요, 말 그대로 AI에 대한 윤리성,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진화 발전시킬지를 또 거기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양꼴이 제가 뭘로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미국에
또 영미권 다 합쳐서 네.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죠. 네.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 네. 그 들어봤습니다. 담합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업계 표준을 그들이 정해요. 마치 중동에서 석유 캔 걸 뉴욕에 있는 정유회사 사무실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처럼 네. 지금 업계 표준을 그들끼리 그렇죠.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냐면 실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지금 엄청나게 서로 투자하면서 교두보를 잡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담합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예전에도요 메이저 석유 정유회사들이 앞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담합을 공고히 해놔요. 야, 쿠웨이트랑 이라크는 네가 석유 캐는 곳이고 이란은 내가 캐는 곳이고 사우디는 내가 캐는 곳이야. 이걸 다 나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우리나라의 모 분야는요. 그 분야에 3개 회사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3개 회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거 증거는 없어요. 네. 그 공정위에서도 매번 조사하는데 네.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참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가장 큰 군납. 네. 군납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아요. 왜냐하면 군납 한번 납품하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사, B사, B사, C사, A사, C사, B사, A사 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러고 나머지 시장은 그들끼리 업계 1위가 시장 점유율 한 35% 네. 되고 2등이 20 몇 프로 되고 3등이 또 몇 프로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거는 그 군납 비율을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납품받아서 큰 시장은 이미 결정을 다 해버리고 짜친 시장 있죠. 남은 한 10 몇 프로를 영업 현장에 있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걔네들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업 현장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쟤네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 요거만 생각하지만 그렇죠. 뒤에서는 절대 서로의 나와바를 건드리지 않아요. 큰 줄기는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거예요. 정유회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마이카 시대 돌아갈 때 네. 그럼 거기다 누가 납품할 건데 그건 싸우게 해요. 근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스탠다드 오일 네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텍사코랑 이쪽은 이쪽 가져가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AI도 잘하면 그런 결로 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요. 네. 이미 상호 출자, 순환 출자 그렇죠. 뭐 한다고 네.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TPU 어디 거 쓰고 GPU는 어디 거 쓰고 하는 게 지금 자꾸 서로 혼재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니 야, 우리 속도 조절하자. 야, 너도 너무 리소스 많이 쓰지 말고 컴퓨팅 파워 우리 다들 70% 선에서 가동하는 걸로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진 말자. 우리 말고 대안도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지금 클라우드 3사가 MS, 아마존, 구글 네. 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소위 말해서 뭐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고 이제 나중에 누군가는 나가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미국 경제도 파장이 엄청나고 그럼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별로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마치 예전에 정유회사들 중에서 누가 파산 나면 특정 국가를 기반으로 한 석유 수급의 패권을 미국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거에서 부도가 나거나 나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요. 적절한 M&A나 이합 집산으로 그렇죠. 교통 정리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론 자체가 아니라 네. 재편된다. 예. 나중에 재편된다 정도로 실제로 돈을 다 벌고는 있잖아요. 벌고는 있습니다. 네, 벌고는 있기 때문에 주가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은 AI의 거품이나 허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공룡들은 엄청나게 확 앞서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외에 따라가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유니콘 기업 같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AI나 IT 기업들 중에서 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에이전틱 분야에서 유니콘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하나 용역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뭐 투자 관련해서 의견서를 네. 드리는 용역을 하나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 양식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쓰는 템플릿 같은 양식이 있으니 여기다 그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VC들, 벤처 캐피탈들의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동종 업종이면 저도 가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강연 가면 CEO들이 물어봐요. 아, 박 교수님 뭐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업종인데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드리려면 그 회사 캐파를 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뵙는 CEO분께 죄송하지만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대표님 죄송한데 종업원 숫자가 어떻게 되시죠?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 500명 돼요. 저희 한 50명 됩니다 하면, 저 분야에서 저 업종에서 500명이면 어느 정도, 50명이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근데 요즘 이게 깨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를 찾아갔어요. 매출 얼마입니까? 저희 1,000억 원 정도 합니다. 종업원 숫자 어떻게 되세요? 500명이요. 근데 또 다른 데 찾아갔어요. 저희도 매출 1,000억 원입니다 하면, 예전에는 1,000억 같은 회사로 봤는데 이제는 종업원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은 1,000억 하는데 종업원 숫자 500명인데 한쪽은 AI 적극 도입해서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오히려 종업원 500명 두고 있는 기업 CEO에게는 사장님 올드 패션이네요. 옛날 스타일이네. AI 도입 못 하시나 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번에 새로 받은 양식지는 전부 기업의 재무제표 측정하는 앞에 이 단어 수식어가 다 붙었어요. 인당 매출액, 인당 당기순이익, 인당 영업이익,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달리 말하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비싼 인건비, 그 코스트가 완전히 절감되면서 주주 배당을 하거나 그걸로 기반으로 시세 차익마저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우죽순처럼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유니콘 기업이 더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생기업이 빅테크 없이도 AI 통해서, 아니죠. 빅테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LLM을 내가 가져다가 저희는 맞춤형 관광업입니다 라든가 맞춤형 AI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로 유니콘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매달 월세를 지금 우리가 서버 이용료 미국계 기업들에게 내는 것처럼 AI 이용료는 내는 거죠. 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미 AI 쪽에서 발달한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결국 시장의 재편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버린이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국가에서 자체적인 어떤 텍스트 베이스의 DB를 바탕으로 우리 건 우리가 지키자는 시도가 있을 거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지수함수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올라가는 속도가 제가 엔트로피 그 CEO들의 말씀처럼 진짜 저도 매주 달라짐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 하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조그만 걸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 같이 못 갔고 저희 연구진만 미국에 갔는데 뭘 실험을 해봤냐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질문을 같은 생성형 AI에게 미국에서도 물어보고 한국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의 답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와요. 아마 리소스를 미국 중심으로 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팅 파워를. 그 이유는 아마 미국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이 돼서 미국계 AI 솔루션들이 미국 중심으로 리소스 다 주고 우리 제3지대는 안 주더라. 이 빈틈을 만약에 비집고 들어가거나 실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실제 저 같은 비슷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조직적인 힘으로 단기간에 캐치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진 않아 보여요.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쿠팡이 이렇게 난리를 치웠지만 팔팡
그게 생각보다 크지 쉽지 않잖아요. 않죠. 네. 이미 익숙해졌고 네. 젖어들었으니까 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네. 이런 기업들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안타까운 네. 게요. 유럽에서 이런 기업들, 태동되는 기업들을 네. 제가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아도 쳐서 네. 전부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합니다. 아. 구글이 유럽계 회사 스타트업 인수한 게 최근 10년 동안 2,000개인가? 아, 그 예. 맞네요. 그러니까 뭔가 싸게 보인다 하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좀 뭐랄까요, 액티비티 있고 혁신성이 있고 기업가 정신 높은 사람들은 유럽도 우리 못지않게 규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유럽도 사실 튀는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네, 네. 공동체 의식이 워낙 그렇죠, 공부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자유롭게 날개를 피고 싶은데 네.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을 가버린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면 유럽에는 정작 토종 유럽 기업들은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럽 기업들 그나마 남은 것도 자본은 전부 미국계 자본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다. 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은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이 어떻게든 뭔가 교두보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중국계 생성형 AI, LLM 모델은 다 공짜잖아요. 네. 아직도 공짜입니다, 네. 여러분. 성능도 그 사이에 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돈 내고 미국 거 쓰시죠? 저도 미국 거 쓰고. 그러네요. 좀 찝찝하거든요. 네. 왠지 뭔가 그렇죠. 빠져나가는 네.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안 쓰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진화 발전 속도가 미국 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꽤 이펙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계 AI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이 지금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AI 솔루션, 딥시크 같은 이런 걸 개발하는데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은 아나키스트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 무정부주의자. 네. 부정부주의자. 그래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나는 그냥 다국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내 걸 알리고 싶다. 나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내 걸 그냥 알리고 싶다. 내게 제일 우수하다. 이런 자기 엔지니어로서의 그 애착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뭐 매국노다부터 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목소리도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국이라기보다는 내 걸 그냥 알리고 싶다라는 네.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가지고 싶지 않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들도 알고 있나 봅니다. 알고 중국이라는 있죠. 프레임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왓튼 스쿨 실험에서 재밌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AI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현상? 네. 나중에 알고리즘들도 자기네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들을 제일 네. 아주 정론으로 잘 내는 회사가 엔트로픽입니다. 네. 엔트로픽 보고서들, 논문들을 네. 보면 굉장히 뭐랄까 정직한 면이 많아요. 네. 본인들이 쓰고 있는 AI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점, 무서운 점, 우려되는 점을 있는 그대로 코트해가면서 다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네. 발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가격을 사람이 하나씩 옆에 경쟁사 이커머스 가격 보고 야, 우리 기저귀 가격 50원 낮춰야겠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AI가 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AI를 쓰고 그렇죠. 이쪽도 네, AI를 썼을 그러겠죠. 때 네. 그러면 계속 가격을 낮춰가는 형태로 할지를 왓튼 스쿨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상황에서 네네. 그랬는데 AI가 서로 가격 담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도 기저귀 가격 계속 낮춰봤자 너도 이득 아니고 나도 이득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낮추고 다시 올려요. 이런 형태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엔트로픽을 비롯해서 오픈 AI, 뭐 그록 모든 회사들이 AI에게 모든 걸 맡겨보겠다는 모토 아래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가격 정책은 AI가 안 맡기겠습니까? 네. 아니겠죠. 그렇죠. 프로 버전 쓸 때는 얼마 내시고요. 아니면 더 무슨 하이퍼 버전 쓸 때는 얼마 내시고 이걸 정할 텐데 상대편 가격 보고 당연히 정하는 게 가격 전략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서로 또 가격을 정할 때도 이 생성형 AI에서도 AI가 직접 할 텐데 네.
그 가격 단업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AI끼리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컴퓨팅 리소스도 덜 들여서 비용 세이브하자. 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실제 아주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랑 식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걸 한번 부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통으로 뭘 부탁하면 AI가 열심히 안 해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네.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절해서 첫 네, 챕터 네, 네.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챕터 어떻게 하고 이걸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할까봐 처음과 끝의 문장 꼭 번역해서 그 구절은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나에게 전체 맥락이 뭔지 네. 알려줘 하면 본인이 번역을 해서 논문 내용을 전부 네. 읽어본 다음에 한 10페이지로 다이제스트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번역을 네. 해요. 근데 그 중간은 대충 이런 논문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지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 안 읽어보고. 네.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봤더니 논문에 없는 내용이 막 있는 거예요. 아.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추궁하니까 나중에 알았어 해줄게.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네. AI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로도 느껴지는데요. 갈 길이 멀은 건지 네. 이미 우리 머리 위에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군요. 자, 아까 잠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잠깐 말씀해 준 게 이제 미국에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토큰을 줘서 네.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AI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사실 특별한 LLM이 없는 상황이죠. 카카오 네. 같은 경우에도 GPT를 가져다 쓰고 있고 네이버도 아직은 네. 클로바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그렇죠.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거는 진짜 주권이라는 얘기를 꼭 드려야 네.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의미 있는 수준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피할 수 없는 코스트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세금이죠. 네. 어떻게 법인이 그렇죠. 세금 피할 네.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서버 이용료예요. 이미. 네. 우리 뭐 815는 어느 회사 서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계 서버 중에 하나겠죠, 분명.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매달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계 빅테크 기업 중에 한 곳에 서버 이용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로 가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내야 될 비용이 늘어나는 게 네. 이미 개인들은 OTT 가입해서 또 돈 내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개인들은 AI 서비스 돈 내고 있고 그렇죠. 이제 네. 기업들도 엔터프라이즈 AI 버전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치 소상공인들이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건물주에 월세 주고 났더니 남는 거 없네요 소리가 나오는 구조랑 똑같은 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온전히 우리 시장에 남겨놓기 위해서는 이 우리 자체적인 생성형 AI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끔 저한테 이런 소리 하세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그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이 개발한 워드 프로세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한글 네. 있잖아요. 그다음 자국의 포털 사이트가 아직 1등 하고 있는 나라도 네이버, 네.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구글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계 SNS 플랫폼이 아닌 제3세계 국가가 만든 플랫폼이 다국적 플랫폼이 된 것도 라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당연히 할 수 있는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너무 빠른 것 같고요. 하다못해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마트폰 대두됐을 때 바다 OS까지 해보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그런 기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미 글러먹었지만 우리 20대, 뭐 네, 개발자들. Z세대들, 알파 세대들은 좀 한번 그런 나래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이라기보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명지대 박종호 교수님하고 긴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이야기 했고 고맙습니다. 또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